네, 드디어 돈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걸까요? 한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최근 기관과 글로벌 자금이 다시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바이오 섹터 진짜 지금부터 봐도 될까요? 왜 바이오 그토록 오랫동안 소외가 됐을까요? 바이오주의 사실 핵심은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입니다. 신약 하나에 수천억 원의 R&D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이 됐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임상 실패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 IPO 부진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주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서 말씀드린 현재 실적보다 미래 가치가 중요한데 임상 실패 그리고 FDA 허가 지연, 기술 수출 계약 지연, 유상증자, 시비,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 여기에 보호회수 해제와 VC 물량 이런 변수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바이오에서는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사실 더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좋은 뉴스가 없었냐? 그건 아니죠. 상반기에 여러 기술 이전과 M&A 성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임상 실패가 섹터 리스크 전체로 확대되는 모습이 반복이 됐습니다. 결국 바이오가 못 오른 이유는 단순한 거죠.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 사실 이 신뢰라는 이 키워드가 바이오를 소외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수급이 최근 들어서 확인이 됩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1일 기관은 코스닥에서 약 1조 5,222억 원을 코스닥 안에서 순매수를 했고요. 그중에 코스닥 제약업종에만 1,693억 원이 집중이 됐습니다. 알테오젠이 773억 원 들어왔고요. 리가켄바이오가 639억 원의 수급이 들어왔고 ABL바이오가 530억 원의 자금 집중이 됐습니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 테마를 쫓는 시장이 아니라 기관이 먼저 대표 바이오 기업을 골라 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최근 코스닥 순환매에서도 바이오는 반도체 소구장과 함께 핵심 축으로 부상이 됐는데 시장이 특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또 있죠. 바로 블랙록까지 K바이오를 샀다라는 거예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들의 지분을 연이어서 확대했습니다. 일단 HM인데요. 올해만 3차례 지분 확대했어요. 미국의 FDA 간암 신약 허가 제도전 준비하고 있고 알테오젠은 4.98에서 5.03%로 확대했습니다. 공시 직후 지금 14% 거래가 폭발적으로 된 날도 있었죠. 급등한 날도. 유한양행도 5.07에서 6.5%로 확대했습니다. 렉나자 글로벌 상업화 진행하고 있는 모멘텀 갖고 있고 일단 시장은 블랙록에 대한 이런 지분 확대를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대형 운용사가 지분을 확대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대형 운용사의 바이오 지분 투자를 해당 기업의 일종의 신뢰가 회복, 신뢰 신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블랙록이 샀다고 무조건 따라 사야 되는 건 아니죠. 글로벌 자금까지 K바이오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변화가 핵심입니다.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게 핵심일 수가 있겠고 글로벌 바이오는 이미 살아나고는 있어요. 국내 바이오만 보면 아직 좀 반신반의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보면 이야기 좀 달라집니다. 빅파마 M&A 확대 2025년 프리미엄 M&A는 32건으로 최근 5년 내 최대였고요. 2026년 상반기에도 18건 1936억 달러 규모로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왜냐면 특허 절벽,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에 빅파마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직접 개발만 할 필요가 없죠.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텍을 인수하거나 기술을 사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후기 임상이나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텍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국내 바이오가 글로벌 산업 흐름과 비교해서 상당 기간 소외되면서 밸류에이션 괴리가 커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미국 바이오 IPO도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제약바이오 IPO는 11건 15억 5,600만 달러 수준까지 침체가 됐어요. 그런데 2026년 굉장히 7월 20일까지 13건 48억 달러 급증했습니다. 특징이 있었는데 무조건 꿈만 보여주는 회사가 아니라 최근 상장한 회사들의 공통점을 보면 임상 2상 이상이 진행이 됐고요. 단기간 내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후기 임상 데이터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돈은 들어오고 있지만 아무 시장만 들어올 수도 없고 아무 시장만 사는 시장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단 미국의 IPO 시장도 살아나고 있다. 그 안에 심정인 기업들 시장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기술 수출도 다시 터지고 있는데 국내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바로 기술 수출입니다. 알테오젠인데요. 일단 알테오젠 기존의 정맥주사 의약품을 피하주사 SC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의 신약 성공 여부에 베팅을 하는 그런 구조와 다르게 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을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는데요. 최근 알테오젠의 대형 기술 이전 역시 억눌렸던 바이오 섹터 투자 심리를 되살릴 수 있는 재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미약품, 오스코텍, 녹십자 등에서 글로벌 기술 이전과 M&A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일단 SC 형태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 시장은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는 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실적을 바이오도 보여주는 회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과거 바이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적자지만 신약이 성공하면 달라진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제로 돈을 버는 바이오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 바이오팜인데 SK 바이오팜은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미국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어요. 2분기 실적에서도 분기 기준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좀 좋은 게 연구 개발을 하고 FDA 허가를 받고 미국을 판매하고 매출 이익이라는 바이오 산업에 실제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SK 바이오팜 역시 미국 직접 판매 경험을 국내 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사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게 앞으로 시장이 바이오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도 좋은 기술이 있느냐에서 기술이 실제 돈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걸로 시장은 이동할 가능성이 국내 시장에서도 가장 크고요. 근데 왜 바이오 IPO는 여전히 부진할까요? 올해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8곳 모두 공모가를 밑돌았습니다. 일부 종목은 공모가 대비해서 50-6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유가 명확해요. 상장 당시 높은 공모 밸류에이션을 받았고 상장 당시 과도한 기대 프리미엄이 반영이 된 거고요. 공모주 프리미엄이 소멸된 거죠. 그리고 부익 시에 차익 실현이 있었고 보호예수에 대한 해제가 있었고 상장 후에 대량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 상업화 가시성이 부족하다. 기술력만으로는 시장의 신뢰 회복이 확보가 불가하다라는 부분이고 투자자들이 그럼 이제는 무엇을 따지는가? 기술 이전 경험이 있을까? 실제 현금이 들어올까? 임상 단계가 충분한가? 이거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 종목은 공모가 대비 5-60% 가까이 아까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장 논리만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지 IPO 이후에도 주가는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바이오 쪽에서는 어떤 유형을 봐야 될까요? 5개 그룹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전체 섹터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여러 제약사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고 이 회사들은 기술 수출 확장성이 핵심이고요. 글로벌 상업화형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해외 판매와 로열티 매출이 실제 발생하는 쪽 실적 불확실성이 그래도 좀 낮고요. FDA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갖고 있는 회사죠. 뭐 LCAB 등이 있겠고 하지만 변동성, 실패와 성공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권해드리진 않아요, 솔직히. 글로벌 CDMO형,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 신약 성패보다 글로벌 의약품 생산 확대 자체를 먹는 인프라형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임상 기대형도 있는데요. 가장 또 조심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죠. 임상 데이터 하나로 급등과 급락도
가능합니다. 섹터 전체 투자 심리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바이오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기관 수급의 지속성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거 봐야 돼요. 기관이 바이오 전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바이오부터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추세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를 보려면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가, 며칠 들어오다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와 줄 수 있느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지금 3번째 기술 이전했고 이제 4번째 올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리가캠, ABL 바이오 등 에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지 봐야 되고 FDA와 임상 데이터입니다. 긍정적 임상 결과 하나가 섹터 투자 심리를 바꿀 수가 있고 실패 하나가 다시 냉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잘 나오는지 FDA 및 임상 데이터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고요.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 기술 수출 계약금이라던가 마일스톤, 로열티, 해외 판매처럼 실제 현금을 만드는 기업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프리미엄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런 기업이 늘어나는가 안 늘어나는가, 이런 부분들 꼭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기술만 있는 회사와 기술을 돈으로 바꾸는 회사 분류해서 보고 시작을 했죠. 임상 성공에만 의존하는 구조라든지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고 시장 신뢰가 회복되기도 사실 어려울 수 있고요. IPO 이후에 공모가 하회하는 리스크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을 돈으로 바꾸는 회사들은 기술 수출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하고 해외 판매했다는 로열티 실적도 나올 수가 있고 플랫폼 기반 한 번에 계약이 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이런 회사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약이 가능하고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그렇게 되면 정당화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에서 움직이는 변화를 한눈에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빅파마 M&A가 확대되고 있고요. 최근 5년 내 32건 최대치고요. 미국 바이오 IPO가 회복되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고 국내 기업들 기술 수출 성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기관의 바이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블랙록의 K바이오 지분이 확대되고 있고 SK바이오팜 상업화에 대한 성공 사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바이오 쪽의 모멘텀 긍정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고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오 전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바이오부터 살아나고 있다. 오늘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회적인 요인들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섹터입니다. 어떤 바이오를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유망하게 보는 종목이 기회 요인이 많은가, 리스크 요인이 많은가 이 부분을 따져보셔서 좋은 선택지를 가져가는 게 최종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